하반기 코스피가 다시 2,800선을 넘기면서 출발이 좋습니다. 오늘 실적 발표를 앞둔 삼성전자도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요. 한편 미국에서 불어온 테슬라 훈풍에 국내 2차 전지주들도 덩달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염승환 LS증권 이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증시 하반기도 출발이 좋습니다. 어제 코스피 2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죠. 네, 어제 이제 코스피가 2,824포인트까지 이제 상승을 하면서 일단 연초 이후로 6% 정도 이제 상승세를 좀 기록을 했고요. 그러면서 어제 사실 삼성전자가 큰 역할을 했어요. 삼성전자 이제 급등세를 보이면서 지수가 이제 1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을 했는데, 다만 좀 아쉬운 거는 아직까지 코스닥이 지금 840포인트인데 연초 대비 마이너스 3%예요. 그래서 이제 개인 비중이 높은 좀 코스닥 시장이 좀 부진한 게 지금 좀 한국 시장에서는 조금 아쉬운 점이고, 또 올해 나스닥 지수가 20%나 좀 올랐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보면 확실히 한국 시장은 아직까지는 좀 글로벌 증시 상승폭에 비해서는 좀 부진한데, 그나마 좀 이제 하반기 들어서 조금씩 이제 뒷심을 좀 발휘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 기세 몰아서 3천도 돌파할 거라고 보세요? 일단 증권사들에서는 좀 3천선 넘을 거라는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게, 그 이유가 결국 주가라는 건 기업의 이익을 반영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대부분 수출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지금도 상반기 수출도 한 9% 이상 증가했고 하반기 전망도 한 그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이게 전망을 긍정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미국 경기나 중국 경기가 갑작스러운 뭐 충격만 받지 않는다면 하반기 기업들의 이익도 좀 좋을 걸로 전망을 하고 있어서 일단 3,000포인트 돌파도 가능할 거란 전망이 있고, 또 무엇보다 올해 하반기에는 미국이 드디어 좀 금리 인하하지 않을까. 그래서 금리 인하 사이클에 보통 시장이 또 좋았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들이 조금씩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코스피는 삼성전자가 이끌었다고 앞서 말씀을 하셨는데 84,000원대를 넘어섰고요. 어제 또 엔비디아의 품질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기사가 떴고, 또 삼성은 물론 바로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만 주가가 출렁였습니다. 네, 어제 좀 약간의 언론 보도가 좀 몇 개 있어가지고 굉장히 좀 시장이 혼란스러웠는데, 일단 물론 결과론적으로는 삼성전자 주가는 올라가긴 했는데 내용은 뭐냐면, 이제 첫 번째 보도가 삼성전자가 이제 엔비디아의 HBM이라고 이제 고대역폭 메모리죠. 이 AI에 반드시 필요한 이제 메모리 반도체인데, 이게 SK 하이닉스만 지금 납품이 돼 있고 삼성은 그동안 못했잖아요. 근데 드디어 삼성이 하반기에 아마 납품할 거란 얘기는 계속 있었는데 어제 뉴스가 뜬 거죠.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진짜로 이제 통과됐나 해서 한번 주가가 올라갔는데, 이제 한 또 그 언론사에서는 아마 인터뷰를 했나 봐요. 삼성전자 관계자를. 사실 무근이다. 아, 그래요? 네, 그렇게 또 보도가 좀 나오면서 주가가 좀 출렁했습니다. 근데 이제 내용을 보니까 뭐냐면, 이게 PRA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기업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직접 이제 내부 기준, 자기네들이 기준이 있잖아요. 그거를 충족을 하면 이제 양산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스마트폰을 시험 삼아 몇 개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제대로 만들어서 우리가 대량 생산을 해야 되죠. 그걸 보통 양산이라고 하는데 그 기준점들이 다 회사마다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통과는 된 거죠. 삼성전자 입장에서. 그러면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요청만 하면 준비는 돼 있는 거예요. 그 단계인데, 아직 엔비디아 이걸 보통 이제 용어로는 퀄 테스트라고 하는데, 이게 승인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이 승인 사인을 내줘야 돼요. 근데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안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은 준비가 다 끝나갔고, 다만 이제 젠슨항이 사인을 한 번 더 해줘야 되는.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삼성 이제 내부적으로 이렇게 품질 검사가 다 끝났다면 될 것 같은데 엔비디아도 좀 하지 않을까. 그리고 삼성 이제 내부적으로도 8월까지는 좀 목표로 잡고 있어요. 이걸 통과시키는 걸. 그래서 이제는 모든 공은 이제 엔비디아에 좀 넘어갔다. 그래서 좀 기대감이 조금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젠슨항 CEO가 언제쯤 이 사인을 할 거라고 보세요? 사실 이미 사인은 했죠. 그때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한 행사장에서 이미 어프로브드라고 본인이 이제 아마 사인을 했는데, 실제 납품까지. 근데 물론 이제 그 사인하고는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어쨌든 이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지금 그 테스트를 좀 받고 있고, 젠슨항 CEO도 분명히 지금 테스트 중이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지금 목표로는 8월 말까지라고 좀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8월 말까지는 아마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감이 있고, 다만 구체적인 거는 이번 달 말에 삼성전자가 2분기 이제 확정 실적 설명회를 해요. 그때 아마 언급을 좀 구체적으로 좀 해주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이번 달 말에 좀 윤곽은 좀 나올 것 같은데, 어쨌든 많은 분들이 이게 또 주주분들이 많으시니까 되길 좀 기대하시겠지만, 그러나 이 정확하게 어떤 게 팩트인지는 삼성전자나 엔비디아도 정확하게 말을 안 하기 때문에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2분기 잠정 실적 삼성전자가 발표되는데 이러면은 이제 우리가 막 8층, 9층 얘기했었는데 10층까지 가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사실 삼성전자 실적은 좋을 걸로 다 알려져 있어요. 네. 그리고 좀 이게 좀 약간의 징크스인데 삼성전자가 이상하게 좋은 실적 내면 그날 꼭 빠집니다. 주가가. 그래요? 좀 징크스가 있어요. 과거에 근데 안 좋은 실적인데 오르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너무 그 숫자 물론 중요한 실적이죠. 실적인데 이게 뭐 지금 8.3조 원 정도를 증권가는 예상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갑자기 뭐 7.5조 원이 나온다거나 너무 안 좋게만 나오는 거 아니면 전 주가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진 않을 것 같고 네. 무엇보다 3분기, 4분기가 더 좋다는 얘기가 있고 근데 삼성전자가 10만 전자를 가기 위해선 결국에는 그 엔비디아 납품이 반드시 좀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그게 좀 안 되는 상황에서도 지금 주가는 그렇게 비싸진 않은 게 과거 평균과 대비해 봤을 때 삼성전자 지금 반도체 업황이나 실적 좋아지는데도 지금 주가 수준이 과거의 그 평균밖에 지금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밸류에이션 계산을 좀 해보면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주가가 아직까지 반도체 업황도 그렇게 많이 반영을 한 상태는 아니니까 실적만 좋아도 저는 개인적으로 9만 원까지는 갈 것 같고 다만 엔비디아 승인이 나야 그게 일단 관건이군요. 10만 전자가 좀 네. 도달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엔비디아의 승인 젠슨왕의 사인을 기다려 보겠고요. 국내 2차 전지주 최근에 계속 안 좋았잖아요. 근데 테슬라의 급등 영향을 받아서 들썩이고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쨌든 지금 그 가장 큰 축이 반도체 수출인데 또 하나가 네. 이제 2차 전지거든요. 근데 올해 너무 안 좋았죠, 2차 전지가. 근데 네. 결국 2차 전지가 잘 되려면 정책과 전기차 판매입니다. 네. 근데 안타깝게도 정책이 좀 후퇴해요.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친환경 정책 좀 후퇴한다. 이래서 좀 주가 안 좋았는데 그래서 이제 더 중요한 게 전기차 판매거든요. 근데 네. 이제 테슬라가 이번에 갑자기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했던 너무 좋아요. 이유가 결국 전기차 판매가 워낙 눈높이가 낮은 것도 있었지만 기대보다 잘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제 전기차 업황도 최악은 지나가는구나.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는 테슬라나 미국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 테슬라가 좋아지면 우리나라 배터리주들한테도 하반기에 실적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좀 기대감이 붙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테슬라가 일단은 지금 우리나라 2차 전지 좀 부진한 흐름을 일단은 지금 이제 그 바꿔줄 수 있는 뭔가 계기로 좀 작용을 했다. 네. 이렇게 좀 보시면 네.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 테슬라 주가 흐름을 보면 최근에는 그리 막 추세를 탔다기보단 계속 오르락 내리락 했잖아요. 이번에는 좀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이게 주가 흐름을 보면은 테슬라 이게 기업들도 그렇죠. 이게 실적이나 뭐 예를 들면 테슬라는 전기차니까 전기차가 많이 팔리고 적게 팔리고 이런 거에 의해서 좀 더 움직이는 게 네. 바람직한데 어떻게 보면 그 또 움직이는 거에 제가 생각했을 때 한 3분의 1 정도는 일론 머스크에 의해서 막 움직였던 것 말 같아요. 한마디에. 네. 네. 뭐 또 주식 보상 얘기도 있고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리스크들은 거의 다 이제 해소가 된 상황에서 지금 어쨌든 이번에 올라간 거는 테슬라의 기대감 때문에 올라간 거거든요. 전기차 판매도 기대보다 잘 나왔죠. 또 대용량 저장 장치 이게 ESS라고 하는데 우리가 태양광 발전을 할 때 그거 태양열을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네. 네. 그걸 이제 ESS라고 하는데 이것도 만드는 회사예요. 세계에서 아마 미국에서 제일 많이 만들 겁니다. 근데 이거 판매량이 급증하기 또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너지 기업으로서도 테슬라의 가치가 전기차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가치가 또 부각이 되다 보니까 시장에선 평가를 지금 또 좋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8월 8일 날 일론 머스크가 직접 언급을 했으니까요. 로보택시 공개한다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멘텀이 또 남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의 테슬라 주가 상승은 일시적은 아니다. 조금 더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현대차와 LG 에너지 솔루션 얘기도 해보죠. 인도네시아에 세운 공장이 가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아시아 시장의 전기차를 잡겠다라는 의도인지 인도네시아에 공장을 세웠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현대차가 인도에선 되게 좀 열심히 뭐 활동하는 걸로 다들 알려져 있을 거예요. 근데 네. 이제 인도네시아는 사실 일본이 장악을 했어요. 아. 인도랑 다르게. 아. 그래서 일본 기업들이 1등부터 4등이고 5등이 네. 현대차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대차 입장에서는 근데 그 일본 차는 아직 전기차가 별로 없잖아요. 내연기관. 예, 네. 그래서 전기차 판매는 인도네시아에서 현대차가 1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로 이제 좀 드라이브를 걸자 이런 정책인 것 같고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이제 합작 공장을 이제 준공을 해서 네. 이름이 이제 HLI 그린파워인데 여기서 만들어진 이제 배터리가 전기차에 이제 탑재가
돼서 아마 코나라는 모델이 아마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인도네시아가 지금 인구수도 굉장히 좀 많은 편이고 거기다가 지금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지금 니켈 광산을 많이 갖고 있는데 네. 전기차의 주요 소재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원재료를 좀 쉽게 조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를 하나의 또 그런 거점 역할로 좀 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차 입장에서는 인도에 집중된 이 신흥국 비중을 인도네시아를 통해서 좀 약간 또 덜어낼 수도 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인도네시아가 상당히 어쨌든 성장 국가로 떠오르고 있고 일본을 또 추격한다는 입장에서 네. 상당히 중요한 좀 이정표를 세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면 하반기 시장이 좀 좋을 것 같은데 사실 뭐 짚어주셨다시피 금리 결정 등 변수도 있잖아요. 앞으로의 시장 전망은 어떻게 하세요? 일단 금리라든가 매크로라 그러죠. 경제 환경은 괜찮아요. 네. 미국 경기도 사실 너무 좋으면 금리를 또 올리니까 네. 너무 좋은 것도 사실 좋은 건 아닌데 근데 미국도 적당히 씻고 있고 중국도 지금 소비 부양 좀 하고 있고 그런 네. 거 보면 금리도 낮아지고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 좋고 수출도 괜찮은데 다만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한 번 더 레벨업을 하려면 결국엔 반도체 아까 말씀드린 삼성전자 네. 그리고 배터리도 중요합니다. 거기에다 또 지금 많은 분들이 그 세금 금투세이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명확하게 좀 결정이 난다면 다시 개인들도 좀 투자를 할 것 같은데 어쨌든 한국 증시는 지금 현재까지는 전 세계 증시에 비해서 좀 저평가돼 있으니까 분위기 자체는 좋게 갈 것 같은데 그러나 기업들이 어쨌든 위쪽에서 좀 위를 열어줘야 좀 미국만큼의 좀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증시 하반기 출발이 좋았습니다. 앞으로 어떤 전망을 보일지 염승환 LS증권 이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